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마이 디어 피노키오 전이 열렸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미술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 측에서 전시를 하면서 피노키오의 심리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 저희 토킹 닥터스에서 의뢰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피노키오에 대해서 이제 예술 작품들을 만든 분들은 뭐 단순히 어떤 내용보다도 이 심층적인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심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피노키오의 여러 가지 심리나 정신세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면 훨씬 더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뢰를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흔쾌히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피노키오를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거는 피노키오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노키오를 보면서 그게 공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정신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노키오는 이탈리안 피렌체 출신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어린이 신문에 연재했던 이야기를 모아서 1883년에 발표한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예요. 우리에게는 그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가장 친숙할 수 있는데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는 오랫동안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널리 사랑을 받아왔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디즈니에 나와 있는 피노키오와 그 원작의 피노키오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디즈니의 피노키오는 실은 말썽은 좀 나중에 부리지만 처음에 뭐 욕도 못하고 그래도 말도 잘 듣고 뭐 그런 이미지였는데, 원작의 피노키오는 만들어지자마자 막 욕설도 잘하고 막 제페토 할아버지 막 때리기도 하고 주위에서 좀 미움받는 그런 캐릭터로 실은 설정이 좀 됐었거든요. 또 디즈니의 그 피노키오는 주변에 뭐 여우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자꾸 유혹을 해서 그 길로 빠져든다고 볼 수 있다면 원작의 피노키오는 자기가 그냥 아예 유혹 원해서. 없이 원해서 스스로. 그냥 그렇게 스스로 음.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자기의 외투 이런 거를 샀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책을 사줬거든요. 피노키오한테. 근데 피노키오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가 인형극을 보고 싶다고 그거를 그냥 팔아버린다든지. 그리고 그 디즈니 피노키오에서는 그 파란 요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파란 요정이 나타나서 어떠한 것들을 이제 권유하고 했을 때 그 피노키오가 따라가고 그 말을 좀 듣는 캐릭터였다면 원작에서는 파란 요정이 나타났을 때 제시하는 것도 다 거절하고 말도 듣지 않고 또 피해서 도망도 가고 그러다 고생도 하고 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차이점은 디즈니의 피노키오는 당나귀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미니 크리켓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잘 도망쳐 나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페토 할아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피노키오를 찾으려고 나가셨다가 고래한테 잡아먹혔다는 얘기를 듣고 피노키오가 내가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야지 라는 어떤 용감한 마음을 먹고 고래한테 찾아가는 그런 시나리오면, 원작은 피노키오가 끝까지 플레저 아일랜드에서 놀다가 당나귀가 돼서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물에 빠져서 죽임을 당한다고 물에 빠졌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래한테 먹혀서 보니까 제페토 할아버지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용감한 마음을 먹고 제페토 할아버지 구하러 갔다기보다는 우연치 않게 자기도 잡혀 먹는데 제페토 할아버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고래한테 먹히고 나서 그 이후에 디즈니 버전도 그렇고 원작도 그렇고 피노키오가 약간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아요. 변화되는 모습. 예를 들어서 디즈니 거기에서는 고래 그 입에서 나오면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하죠. 희생을 하고 제페토를 살리죠. 제페토를 살린다라고 보면, 원작에서는 나오고 나서 이제 너무 힘들어진 쇠약해진 제페토 할아버지를 위해서 본인이 처음으로 막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 원작에서는 이 피노키오가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 이전에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큰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정말 일하고 공부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잖아요, 원작의 피노키오가. 노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페토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자기를 희생한 그쵸. 거죠. 그죠? 디즈니에서는 또 고래 뱃속에서 나오면서 피노키오가 죽게 되잖아요. 네. 그 희생한 모습을 보고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요정의 변화를 시켜줬다면 그 원작에서는 그 할아버지랑 살아남아서 할아버지를 간호를 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어느 정도 겪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가 모은 돈이나 이런 걸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이 되는 모습으로 네.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뭔가 희생하는 모습으로 보상이 됐다면 그쵸. 원작은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희생하고 긴 기간에 이것들을 인정해주는 그쵸. 강조해주는 그런 네, 모습들 네. 보인 것 같아요. 네. 피노키오의 원작가 콜로디가 이제 워낙에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썼으니까 뭔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별로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걸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노키오의 모험은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라 이런 경고를 주기 위해서 쓴 동화였다고 합니다. 네. 게으르고 말 안 듣고 놀기만 좋아하는 피노키오가 엄청나게 가혹한 대가들을 치르죠. 그쵸.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안 살면 나쁜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실은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피노키오가 이제 100년도 넘게 사랑을 받고 있고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책이든 영화든 다시 이제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진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약간 내용을 제대로 보면 약간 무시무시하잖아요. 좀 무섭죠. 무서운 부분도 무서워요. 있고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유쾌한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롭고 또 엉뚱한 이런 상상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사랑을 받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피노키오가 겪는 이 모든 전반의 과정들이 우리들이 다 겪는 심리적인 과정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보면 모르겠지만 이게 네.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피노키오의 여러 가지 어떤 변화 과정이 실은 우리의 정신적인 성숙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공감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디즈니랑 원작에서의 또 차이점 중에 그런 정신과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미니 크리켓의 존재예요. 지미니 크리켓은 어떻게 보면 피노키오한테 있어서 그런 도덕적인 양심의 역할을 계속 해주거든요.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슈퍼이고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소위 이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슈퍼이고의 역할을 지미니 크리켓이 많이 해주는데 원작에서는 아까 원우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듯이 피노키오가 걔를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맞아요. 망치 던져가지고 지민이 그렇게 죽이죠. 네. 디즈니에서는 그 피노키오가 초자아인 지미니 크리켓에 의해서 이제 착한 아이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원작에서는 그 방법이 아닌 좀 다른 방법으로 피노키오가 성숙되고 변화되는 그런 게 있는 건지 네, 그렇게 궁금해요. 뭐 원작에서도 초자 개념이 나오죠. 뭐 초자 개념이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주로 원작은 우리 정신분석의 아버지 창시자인 이제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쾌락 원칙, 현실 원칙, 요 정신적인 기전을 바탕으로 피노키오가 주로 성숙하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쾌락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거거든요. 나한테 즐거움을 즉각적으로 주는, 놀고 싶고, 좋은 것만 보고 싶고, 먹고 싶고, 힘든 거는 안 하고 싶고, 이게 실은 쾌락 원칙인데 피노키오가 요 쾌락 원칙에 따라서 계속 초반에는 움직이죠. 그쵸.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싶어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러고 싶잖아요. 맞아요. 일하고 싶지 뭐 않을 때도 있고 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노키오의 모습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공감을 더 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꼭 우리한테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행위들만 쫓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이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내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현실 원칙이라는 것을 따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쾌락 원칙과 관련된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거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 거 혹은 해야만 하는 거고 대신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성숙해 가면서 자기에게 즉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행위가 꼭 장기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단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그거는 쾌락 원칙일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먹고 싶으니까 맛있으니까 사탕이나 초콜릿 먹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가 썩으면 뭐 치과를 가서 치료를 받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냥 원하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쾌락 원칙을 추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내가 나중에는 먹고 싶어도 조금 참고 혹은 먹고 나서 뭐 이를 닦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나한테는 결론적으로 더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더라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 원칙에서 단 것만을 먹고 싶어 하고 이빨 귀찮아서 안 닦고 싶어 하는 쾌락 원칙만 계속 추구를 하다가 넘어가는 본인이 거지. 이제 그 결과로 치과 가서 힘들고 아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으면 다음부터는 내가 단 거를 줄이거나 아니면 단 거를 먹고 꼭 치아를 닦아야겠다라는 현실 원칙을 이제 점차 따르게 되는 거죠. 네. 네, 실제로 피노키오도 그렇잖아요.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어서 친구랑 이제 다른 데 놀러 갔다가 납치를 당하고 나서 이제 당나귀로 변하고 이러면서 많은 어려움과 맞아요. 고통들을 얻게 되면서 즉각적인 즐거움이 궁극적인 즐거움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피노키오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가 이렇게 나한테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들만을 쫓고 살다가는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을 이제 점차 고려를 이제 더더욱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런 현실 원칙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현실 원칙이 뭐 쾌락을 무조건 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조금 연기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인내할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런 게 생긴다라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과정을 견디는 힘을 좀 길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피노키오도 이제 제페토 할아버지, 원작에서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굉장히 못살게 굴고 막 못되게 하고 할아버지 막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서 자기 다리가 난로에 타서 없어졌을 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제페토 할아버지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페토 할아버지한테 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점점 현실 원칙을 따르는 거죠. 자기가 학교를 안 가서 얻는 즐거움보다 제페토 할아버지 말을 듣고 학교를 갔을 때 얻는 궁극적인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을 피노키오가 또 깨닫는 거고 또 공부를 하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피노키오가. 근데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글을 읽게 될 줄 알고 또 칭찬도 받고 그런 걸 깨달으면서 이게 공부를 당장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거를 참고 내가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얻어지는 게 더 많구나라고 피노키오가 또 깨닫는 거고 네. 그리고 디즈니에는 없는 장면이지만 원작에서는 이제 피노키오가 거의 죽다 살아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때 이제 블루페리가 그 파란 요정이 약을 줘요. 먹으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 약이 써서 안 먹는다고 해요. 피노키오가.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입에 이 약을 넣어서 써서 싫지만 이거를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약을 먹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현실 원칙을 점차 피노키오가 따르는 거죠. 네네.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쾌락 원칙을 따라서 뭐 인형극 얘기 나올 때 우리 플레저 아일랜드 막 이제 갔다가 엄청 고생하고 막 죽을 뻔 하잖아요. 피노키오가. 그러니까 더 정신을 막 차려가지고 자기가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고 당장의 욕구를 참으면서까지 점점 더 이제 자기가 성숙해 갈 수 있는 과정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피노키오가 그 궁극적으로 가장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이제 하고 제페토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자기가 하기 싫은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천사에게 인정받고 이제 사람으로 이제 그렇죠.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으로. 결국 이제 쾌락 원칙을 따르는 어린 아이에서 현실 원칙을 따르는 이제 어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나무 인형에서 인간이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묘사한 거라고 볼 수 맞아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에릭 에릭슨이라는 굉장히 저명한 정신분석가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당장 즐거움을 주는 노는 행위보다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피노키오도 결국 자발적으로 본인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쇠약해진 제페토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페토 할아버지가 먹을 우유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쾌락 원칙에는 흔들리지 않고 현실 원칙을 더 견고하게 따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피노키오가 이만큼 정신적인 성숙을 한 것을 보고 천사가 이제 이 아이가 인간 아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간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나무 인형에서 인간 아이가 되는 거가
결국 우리가 쾌락을 주로 쫓는 어린아이에서 현실 원칙을 더 고려할 수 있는 성숙한 이제 어른이 되는 그 과정을 묘사를 하는 것 네. 같아요. 피노키오를 통해서 이제 봤을 때 어린 아이가 쾌락을 이제 쫓아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이제 성숙됨에 따라서 그 쾌락을 좀 인내할 줄 알고 그렇게 되면서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피노키오가 더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당시 19세기 문학 작품들 중에서는 이 초자를 강조하는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은 아예 뭔가 우리가 쾌락을 쫓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또 묘사를 하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피노키오라는 작품은 이게 우리가 나한테 당장의 쾌락을 주는 행위를 쫓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그렇지만 뭐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런 욕구들을 잘 조절하고 현실에 맞게끔 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실은 피노키오가 주는 메시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공감과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른들 중에서도 쾌락 원칙을 현실 원칙보다 더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쵸? 주변에 많죠. 많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현실 상황은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도 무시하면서 이제 피해를 자기가 본인의 원하는 쾌락만을 것만.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죠. 뭐 그런 사람들은 좀 미성숙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피노키오와 같은 과정을 좀 겪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피노키오는 그냥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아이 뭐 정도까지만 혹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되게 쾌락 원칙 뭐 현실 원칙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노키오 하면은 거짓말 하지 말고 어른들 말 잘 듣고 하는 이런 동화로만 이제 기억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원작도 보고 이렇게 또 어른이 돼서 이거를 보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좀 축약해 놓은 인생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오늘 저희 영상이 피노키오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생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디어 피노키오 전 한번 보시면서 예술 작품들 감상하시면서 피노키오의 정신적인 성숙의 과정을 염두에 두시면 아마 작품들을 즐기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